사람마다 달라요. 누군가는 한국이 편하고 따뜻하다고 느끼겠지만 저에게는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제게 사는 곳이 되었고 한국은 일이 있을 때 잠깐 머무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시간은 흘렀고 제 마음의 뿌리는 미국 땅 어딘가에 자리를 잡았는데 다시 돌아온 한국은 낯설고 어쩐지 벅찼습니다. 결국 인생은 부초 같지 않나요? 한 자리에 정착한다는 건 환상일지도 모릅니다. 영원히 머물 곳은 어디에도 없다는 걸 은퇴하고 나서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돌아온 지 딱 1년, 마음속에서 한국이 점점 멀어져 가는 걸 느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던 날의 설렘은 사라졌고 매일의 생활은 불평과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힘들 줄 몰랐다는 말이 절로 나왔죠. 왜일까요? 내가 나이 들어 한국을 떠났고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한국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은퇴자라는 신분이 만들어낸 현실의 벽이 너무나 컸습니다. 첫 번째는 속도의 충돌입니다. 미국에서는 조금 느릿해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분위기가 익숙했는데 한국은 다릅니다. 어디를 가든 바쁘고 재촉하고 줄을 서도 옆에서 밀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당황스럽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관공서, 병원, 대중교통에서 느끼는 이 빠름의 문화는 은퇴한 몸과 마음에 꽤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나만 느린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소외감은 배가 되었죠. 두 번째는 돈이 중심이 된 인간관계입니다. 미국에 있을 땐 소박한 차림으로 친구 집에 가도 그 자체로 환영받았어요. 그런데 한국에선 미묘한 비교가 생깁니다. 옷차림, 식당의 급, 사는 동네, 심지어 연금 액수까지 은근한 경쟁이 시작됩니다. 모임을 나가면 대화 주제가 결국 누가 어디 투자했다더라, 자식이 연봉이 얼마다 같은 이야기로 흘러가고요. 나눔보다는 비교가 중심이 되는 분위기에서 마음이 점점 움츠러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나이 듦에 대한 인식의 차이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나이 든 사람이 운동을 하거나 카페에 앉아 책을 읽는 모습이 자연스러웠고 노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주눅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도 나이 먹었으면 조용히 있으라는 문화가 일부 남아 있었습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직원에게 질문 한마디만 해도 그 나이에 뭘 그리 따지느냐는 눈빛을 느꼈고 젊은이들 사이에선 내가 방해되는 존재처럼 느껴졌죠. 스스로를 존중하며 살고 싶었는데 그게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국을 택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정이었습니다.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추억이 있는 곳이니까요. 어릴 적 뛰어놀던 동네를 산책할 때면 마음이 먹먹해졌고 김치찌개의 향은 아직도 가슴 깊이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만으로 살아가기엔 현실이 너무 냉혹하다는 걸 1년 만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한국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나의 은퇴에 어울리는 삶의 무게와 리듬을 미국에서 더 잘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은 단순한 귀국이나 이민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의 속도와 문화를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귀국을 고민하는 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단순히 고향이니까, 병원 잘 돼 있으니까 라는 이유로 결정하지 마세요. 실제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감정보다는 현실이 지배합니다. 오히려 미국이 고향이 된 분들도 많고 한국은 잠시 머무는 여행지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 내가 나를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있는가입니다. 부초 같은 인생이지만 방향은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니까요. 고향이라는 이름 아래 감정에 기대기보다는 나의 가치관, 삶의 속도, 인간관계, 건강관리 시스템까지 모두 고려해서 신중히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다시 제가 살아갈 곳으로 향합니다. 이번에는 그리움이 아닌 준비된 마음으로요. 은퇴 후 한국으로의 귀국을 고려하는 분들이라면 단순히 그리움이나 향수라는 감정적 이유뿐 아니라 현실적 요소들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는 실제 귀국 후 겪을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들과 이를 예방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팁들입니다. 1. 생활비 한국이 더 비쌌어요 라는 말 절대 남일 아닙니다. 귀국 후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미국보다 생활비가 더 든다는 겁니다. 한국은 기본 생필품, 외식, 의료 접근성은 좋지만 집세, 교통비, 공공요금, 식료품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월 15만 200만 원으로는 서울에서는 절대 넉넉하게 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외곽에 15평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이 1억 원 이상이고 월세로 전환하면 5,070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공과금,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포함하면 기본 고정 지출만 120만 원에 육박합니다. 실전 팁: 지방, 소도시나 중소도시 귀촌을 고려해 보세요. 전세가 34천만 원으로도 가능하고 물가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귀국 전 환율을 고려한 환전 전략도 중요합니다. 원화로 환전할 시기를 분산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미국에서 누리던 할인 혜택의 시니어 디스카운트이 한국에서도 가능한지 확인하고 기초연금 신청 자격도 미리 체크하세요. 2. 건강보험과 의료 시스템 싸지만 낯설고 복잡한 시스템. 한국의 건강보험은 확실히 미국보다 저렴하고 병원 접근성도 좋습니다. 하지만 미국식 민간보험에 익숙했던 분들에겐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등록 문제가 까다롭습니다. 귀국 직후 바로 보험료가 청구되며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월 1,020만 원 이상 내는 경우도 흔합니다. 또한 처음부터 대학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없고 1차 의원 진료 후 진료 의뢰서를 받아야만 진료가 가능하다는 점도 낯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귀국 3개월 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재외국민 귀국 절차를 미리 알아보세요. 귀국 직후 보험료가 너무 높을 경우 소득 없는 귀국자라는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준비하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정기 건강검진도 무료 혹은 저렴하게 받을 수 있으니 지역 보건소에서 확인해 보세요. 3. 인간관계와 문화 적응. 내가 외국인처럼 느껴졌어요. 한국에 돌아오면 당연히 반겨줄 줄 알았던 친구들, 가족들, 이웃들과의 관계가 생각보다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오랜 시간 독립적이고 느긋한 생활을 하다 온 사람들에게는 한국 특유의 빠르고 좁은 인간관계가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 모임에서 아직도 미국식 생각하냐는 말을 들을 수도 있고 가족과의 소통에서 세대 차이를 넘는 문화 차이가 발생합니다. 심지어 옆집 사람이 왜 인사를 안 받아주는지 속상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전 팁: 귀국 직후 적응 기간은 필요합니다. 모든 걸 예전처럼 돌리려 하지 말고 새로운 생활로 받아들이는 마인드셋이 필요해요. 동네 문화센터, 시니어 교실, 작은 봉사단체 등 작은 커뮤니티에 먼저 발을 들여보세요. 사람들과 느슨한 연결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한국에서의 정서적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선 미국식 표현보다는 간접적이고 배려 섞인 커뮤니케이션을 연습해 보세요. 4. 주거 문제. 고향 집은 있지만 살 수 없는 이유. 많은 분들이 고향에 집이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리모델링이 필요하거나 교통이 불편하거나 병원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해서 결국 다시 서울 근교로 이사를 고민하게 됩니다. 시골에 빈집이 있어도 보일러 교체, 누수, 단열, 치안 문제 등으로 엄청난 지출이 생깁니다. 전문가 조언: 고향 집에 장기 거주를 고려한다면 귀국 전 미리 한두 번 단기 체류를 해보고 생활 테스트를 해보세요. 장기적으로 한국 − 미국, 이중 거주 듀얼 리빙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름은 한국, 겨울은 미국처럼 나눠 살면서 거주지를 유연하게 가져가는 겁니다. 5. 마음의 준비. 고향은 기억 속에만 아름답다. 결국 귀국 후 적응의 핵심은 마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알던 한국이라는 기준으로 현실을 판단하다가 실망합니다. 한국도 변했고 나도 변했기에 과거의 기억으로 현재를 살 수는 없습니다. 생활 전략: 귀국은 정착이 아닌 테스트라는 마음으로 접근하세요. 최소 6개월 1년의 시범 정착 기간을 두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유연한 플랜 B를 준비하세요. 무엇보다 은퇴 이후의 삶을 어디서 살지보다 어떻게 살 것인지에 집중하세요. 귀국은 단순한 귀향이 아니라 인생 이막의 전환점입니다. 정서적 고향과 현실적 삶터 사이의 간극을 받아들이고 감정보다
실질적인 전략을 세워야 더 현명한 선택이 됩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곳이 다시 삶의 터전이 되기 위해선 마음보다 훨씬 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나라에 이민 오는 마음으로 준비하라. 이것이 은퇴 귀국을 고민하는 모든 분들께 드리고 싶은 현실적인 조언입니다.